US President Donald Trump is threatening to sue Grammys host Trevor Noah over a joke claiming he visited Jeffrey Epstein's private island. Live to Hannah Sinclair in Washington, D.C. Hannah, President Trump's not happy. No, he certainly isn't, Jane. Good morning. Donald Trump unleashing in a Truth Social post threatening to sue this year's host Trevor Noah. The president posting, Noah said incorrectly about me that Donald Trump and Bill Clinton spent time on Epstein Island. Wrong. I can't speak for Bill. 지난 일요일 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생중계 중 메인 무대에서 나온 한 발언이 순식간에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제도적 영역으로 확산됐다. CBS에서 방영된 시상식이 끝난 지 몇 시간 후 도널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명목상 그날의 진행자 트레버 노아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명백한 법적 조치 위협이 동반되었다. 텔레비전 유머의 맥락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빠르게 법적 정치적 영역으로 옮겨가며 단순한 농담을 넘어 공인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미국에서 법적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그날 밤 가장 많은 시청자가 지켜본 순간 중 하나인 올해의 노래상 시상 중에 나왔다. 트레버 노아는 풍자적인 어조로 도널드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해 이미 표명한 관심과 최근 정치 뉴스에서 잘 알려진 사례들을 아이러니하게 연결하며 제프리 앱스타인과 빌 클린턴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발언은 미국 주요 문화 행사에서 선보이는 코미디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랐는데 사실적 세부 사항이나 저널리즘적 주장을 의도하지 않고 즉각적인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관객들은 예상대로 박수와 웃음으로 반응했고 행사는 아무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의 영향력은 거의 즉각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독백의 일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된 공개적인 언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반향은 문화 행사가 병행되는 정치적 논쟁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고도로 분열된 미디어 환경에서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일부 관찰자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했던 것은 몇 시간 후 이어질 반응의 성격이었다. 새벽 시간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긴 글을 게시하며 그래미 어워즈에서 트레버 노아가 한 발언에 직접 반응했다. 트럼프는 그래서 시상식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절하하고 CBS의 중계를 비판하며 진행자를 개인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노아의 발언을 거짓이며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분노를 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트레버 노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방송사도 소송에 연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메시지는 공격적이면서도 법적인 어조로 작성되었으며 정치적 언어와 공식적인 법적 위협이 결합되어 있었다. 유머러스한 발언에서 명예훼손 소송 위협으로의 이 급격한 전환은 도널드 트럼프의 공적 행보 속에서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몇 년간 트럼프는 비판, 수사, 불리한 공개 발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법적 발언을 자주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반응이 전 세계 생중계된 문화 행사에서 코미디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이 사건에 특별한 제도적 무게를 실어주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트럼프와 트레버 노아 사이의 공개적 논쟁에 그치지 않았다. 이는 정치 풍자 영역과 고위 인사들이 이러한 비판을 명예훼손 논리로 규정하려는 의지 사이에 갈수록 심화되는 긴장의 또 다른 사례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풍자는 특히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할 때 공공 토론의 중심을 차지해왔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화 행사, 코미디 공연은 사실적 진술의 매체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광범위한 헌법적 보호 아래 운영되어 왔다. 이번 사건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러한 발언을 법적 영역으로 옮기려는 노골적인 시도, 즉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한 농담이 측정 가능한 평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진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암시이다. 이러한 서사적 선택은 법률 분석가들과 제도적 관찰자들의 눈길을 피하지 못했으며 이들은 곧바로 소송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협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논쟁은 단순히 농담의 내용만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문제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술 행사에서 진행자가 한 풍자적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적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처럼 극도로 가시적인 직책을 맡거나 맡았던 공인들은 널리 유머로 인식되는 발언에 대해 평판 훼손 주장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소송 위협이 공개적 비판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반복적 요소가 될 때 제도적 영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위협이 트레버 노아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방송사 중 하나인 CBS에도 가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해진다. 방송사의 암묵적 포함은 갈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건의 기업적 차원을 도입한다. 과거 사례에서 주요 방송사들은 정치적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의 장기적인 법적 공방을 피하기 위해 합의나 위험 억제 전략을 선택해 온 바 있다. 이러한 전례는 현재 상황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영향은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발언된 내용이나 소셜미디어에 즉각 게시된 반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시스템이 법정 소송의 실질적 타당성과 무관하게 압박수단으로 자주 동원되는 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로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재적 소송의 단순한 발표만으로도 법적 비용부터 다른 커뮤니케이터들에 대한 억제 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영향은 그날 밤 극장 안에서 일어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는 이미 지속적인 제도적 분쟁으로 특징 지어지는 환경에서 유머, 정치적 권력, 사법부의 전략적 활용 사이의 경계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을 추적하려면 초기 반응이나 순간적인 논란에 주목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어떤 행위자들이 관여하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 결정들이 미국에서 공공 비판과 제도적 권력 사이의 균형을 간접적으로라도 재정의할 수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이 시점부터 해당 사건은 특히 법조인, 정치 분석가, 미디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감정적 관점보다는 제도적 관점에서 관찰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트레버 노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위협은 법적 공백 속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특정 농담에 대한 개인적 반응으로만 이해될 수도 없다. 이는 트럼프, 언론 매체, 예술가, 그리고 미국에서 정치적 문화적 비판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인들을 둘러싼 반복적인 분쟁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 속한다. 바로 이 맥락에서 법적 논의가 깊이를 더하기 시작한다. 미국에서 공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은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적 기준을 따른다.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특히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을 통해 공인들은 단순히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미국 법이 실질적 악이라고 부르는 것, 즉 거짓임을 알거나 진실을 고의로 무시하며 행해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높은 기준은 바로 정치적 비판, 탐사 보도, 풍자 등 미국 민주주의 토론의 핵심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CBS를 통해 생중계된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서 트레버 노아가 한 발언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핵심 쟁점은 대통령의 감수성이 아니라 발언의 성격으로 옮겨갔습니다. 노아의 독백은 사실적 진술로 제시된 것도
고발이나 보도 형식의 발언도 아니었다. 이는 정치 코미디의 코드를 이해하는 관객을 상대로 한 문화 행사 속에서 펼쳐진 풍자적 구성이었다. 제프리 앱스타인과 빌 클린턴에 대한 언급은 검증 가능한 사실에 대한 명시적 주장 없이 명백히 유머러스한 구조 안에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분은 법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코미디 풍자 패러디는 수십 년간 미국 법원에서 정당한 예술적 표현 형태로 인정받아 왔다.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심야 토크쇼,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과 관련된 사건들은 일반 대중이 유머러스한 과장과 문자 그대로의 진술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일관된 이해를 확립했다. 바로 이러한 이해가 코미디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을 특히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와 같이 널리 알려진 공인이 농담의 대상일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사례들은 이 분석에 중요한 층위를 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러 차례 기자, 언론사, 정치적 반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례 중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및 기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으로 결국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 판결은 소송의 성격에 대한 엄중한 비판을 포함했으며, 트럼프와 당시 그의 변호사 알리나 하바에게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이전 법원 판결이 새로운 사건에 대한 자동적인 선례를 만들지는 않지만, 많은 법학자들이 분위기적 맥락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여하여 새로운 소송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점부터 초점은 CBS가 향후 소송에 포함될 가능성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대형 방송사들은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적 자원과 강력한 법률팀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장기 소송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 인물들과 마주할 때 강한 상업적 정치적 압박 아래 운영된다. 이전 사례에서 일부 방송사는 소송의 법적 타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장기 분쟁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합의나 억제 전략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사건의 전략적 차원을 더합니다. 소송이 트레버 노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전문가들은 풍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근거로 한 강력한 방어가 예상된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CBS의 포함은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편집적 또는 예술적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 기업적 계산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기업적 위험 관리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미국 미디어 시스템에서 오래된 문제이며, 정치적 갈등이 격화될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분석 단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또 다른 요소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 절차 자체의 역할이다. 명예훼손, 소송 제기 시 발견 절차, 즉 디스커버리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 당사자들은 문서 제출, 선서해, 공식 답변, 녹취된 증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인들에게 이 단계는 특히 공공 영역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논의된 주제를 다룰 때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선서 진술의 단순한 가능성조차도 분석가들에 의해 법적 위협 뒤에 숨은 진정한 의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관측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반응을 법적 조치라기보다는 위협적 제스처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위협은 비록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예술가, 진행자, 언론 매체에게 특정 주제나 인물을 언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에 대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억제 효과는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표현의 자유와 법적 체계의 전략적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널리 논의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결합은 로스앤젤레스 무대에서 한 발언이 워싱턴, 뉴욕 및 그 외 지역의 법률사무소, 언론사 편집실, 학계에서 신속히 분석되기 시작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트레버 노아, 도널드 트럼프, 그래미 어워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정치 권력이 문화적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동원되는지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관찰되는 것은 법적 결론으로 직선적으로 이어지는 경로라기보다 각 움직임이 더 광범위한 제도적 함의를 지닌 채 경쟁하는 해석의 장이다. 논란이 시작될 당시 대중에게 종종 보이지 않던 바로 이러한 역학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계속해서 형성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의 깊고 맥락을 고려한 추적이 필요하다. 해당 사건을 둘러싼 공개적 논쟁이 확대되면서 즉각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기대에서 점차 관심이 멀어지고 실제로 무엇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적 논쟁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법률가, 정치 분석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트레버 노아에게 가한 위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일한 견해는 형성되지 않았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사건이 공개적 비판자들과의 체계적 대립이라는 기존 패턴과 일관된 움직임이라고 본다. 다른 이들은 이 사건이 정치 권력, 대중문화, 예술적 표현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구체적 한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더 미묘한 긴장을 시사한다고 해석한다. 한 해석은 사법부에 제소하겠다는 위협이 주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핵심 의도는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보여주고 공공 담론에 대한 통제권을 재확인하는 데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변호사와 소송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전략적 효과가 발생하며 실제 소송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 그룹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위협이 반복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적 영향이 발생하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각 새로운 사례는 사법 제도를 정치적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패턴은 점차 예술가, 진행자, 미디어 경영진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그들이 편집 및 창작 결정 시 법적 위험을 영구적인 변수로 고려하게 만든다. 다른 해석들은 트레버 노아가 미국 미디어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특정한 역할에 집중한다. 전통적인 조사 기자나 정치 분석가들과 달리 그의 활동은 분명히 코미디 영역에 위치한다. 그의 작업은 아이러니, 과장, 모호성에 기반하며 대중이 이러한 요소들을 유머 코드의 일부로 인식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성이 그의 발언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적 진술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약화시킨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법적 분쟁이 단순히 기술적 기준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 외부 압력, 소송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강조한다. 대법원이 확립한 실질적 악의 기준이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지만 특히 극도로 양극화된 정치 환경과 대중의 집중적인 감시 속에서 특정 상황이 판사들에 의해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한 절대적인 보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또 다른 측면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개에 CBS가 관여할 가능성입니다. 그래미 어워즈 중계를 담당하는 방송사로서 이 회사는 개인과는 다른 제도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대기업이 소송에 개입할 경우 논쟁의 초점이 풍자에 대한 논의에서 재정적 위험, 법정 외 합의, 피해 억제 전략 등이 포함된 더 광범위한 법적 협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록 가설적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시나리오는 미국 미디어의 최근 역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 사건을 현대 민주주의에서 엔터테인먼트의 역할에 대한 구조적 논의와 연결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문화 중심지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그래미 어워즈와 같은 행사는 더 이상 단순한 예술적 축제가 아닙니다. 문화, 정치, 국가 정체성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는 하이브리드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유머러스한 코멘트는 예외가 아니라 이 생태계의 정상적인 운영 방식의 일부다.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는 점은 이러한 교차점이 갈등을 초래할 때 제도적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형식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되는 법적 위협이 문화적 비판과 정치적 권력 사이의 균형을 어느 정도까지 바꿀 수 있을까? 현 시스템이 이러한 긴장을 장기적 영향 없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나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난 뒤에서 조용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식적인 법적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실은 사건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움직임보다는 신회에 더 가깝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분석가들은 소송이 없다는 것이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로 인해 촉발된 논쟁, 제도적 반응, 그리고 주제에 집중된 관심은 이미 측정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한 자체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논의는 특정 결말에 대한 예측보다는 시험되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성격의 사건들이 이미 포화 상태인 정치 환경에서 단순한 잡음에 불과한지 아니면 권력이 공공의 비판에 대응하는 방식의 점진적 변화를 시사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 법률 체계, 미디어, 문화 분야는 계속해서 움직이며 단기적으로는 항상 인지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은 사례를 추적하는 것은 분석적 신중함과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며 단순히 개별 사건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 결과가 나타날 경우 이는 미래의 결정, 행동, 조정, 그리고 이와 연관된 새로운 사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맥락과 연속성을 유지하며 추적하는 것은 표면상 단발성 사건들이 어떻게 아직 구축 중인 더 광범위한 제도적 역학관계에 편입되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